중에서 제일 많이 선임했을 거라고 보는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소나 신고하지 않았어요. 저를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무죄를 다투는 억울한 사건이 엄청 많이 왔었고 변호사가 피해자하고 얼마나 합의를 잘하느냐. 근데 원래 뭐 제가 검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을 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의하면 없던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들하고 합의로 끝내지 변호사까지는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소나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참고. 근데 2013년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 여성분들의 어떤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고죄가 폐지되다 보니까 합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대부분이지만 또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죄 폐지되고 나서 미국에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사업을 하는 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그 사업을 좀 이용해서 좀 자기의 이득과 영달을 취하려고 하는 여자분이 이 사업가를 꼬드긴 거예요. 꼬드겨가지고 호텔 가서 잤는데 나는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돈도 많고 뭐 유명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분 친구들이 나이가 상당히 있었어요.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저를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명백히 이제 무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당신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벌을 받으면 결국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괴롭긴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큰데 참고 기다리겠느냐 합의를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끝까지 김광산 변호사 믿고 한번 기다리겠다. 교도소에 기다리겠다고 해서 결국 무죄를 다투게 됐었는데 그 당시 뭐 CCTV랄지 뭐 여러 가지 증언 또 그 당시 상황 음식점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음식점 주인 뭐 아주 이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이제 받으면서 그 사건이 상당히 언론도 타고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죄를 다투는 억울한 사건이 엄청 많이 왔었고 그래서 그 사건을 수임해서 이제 수사 단계,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무혐의를 받았고 또 경미한 경우는 기소유예도 받았고요. 또 법원 가서도 무죄를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무죄를 받는다랄지 무혐의를 원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성범죄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그 이후에는 성범죄는 저질렀지만 좀 형량을 감경받고 싶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한테 돈만 주면 합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 감정을 추스리고 그분을 하여금 뭔가 합의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하는데 많은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냥 합의금을 제시해요. 그리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성범죄의 경향은 변호사가 피해자하고 얼마나 합의를 잘하느냐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건 중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다가 우리한테 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 합의만을 위해서도 선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